네, 여러분 일단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간이 지금 보니까 3시 반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들으실 때 어찌 보면 좀 졸리실 수 있는 타임인데 제 거 딱 강연하고 이제 쉬실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저는 크라우드 펀딩 와디즈에서 현재 컨설팅 그룹을 총괄하고 있는 최동철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 25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께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스킬을 좀 설명드리기에는 만약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다면 제가 아마 크라우드 펀딩 쪽에 영단기와 같은 회사를 하나 창업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획기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쉽진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적어도 이제 여러분께 크라우드 펀딩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왜 생겨났구나, 그리고 이런 좋은 점들이 있구나 정도만 간단히 좀 같이 공유를 하고,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다면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좀 약간 좀 생뚱맞을 수 있는 소리를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자, 맨날 밤에 자정이 되면 여러분께 86,400원을 누군가 꽂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밤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침에 내 지갑에 86,400원이 딱 들어있어요. 대신에 이거를 하루 만에 꼭 써야 됩니다. 다음 날이 되면 이 86,400원은 사라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시겠어요? 제가 시간만 있으면 한 분 한 분씩 좀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 86,400원이라는 돈이 매일 아침만 되면 내 지갑에 들어와 있다. 생각만 해도 되게 행복하죠. 하고, 야, 이거 갖다 아침마다 오늘 뭐 할까? 오늘 내 친구랑 뭐 하고 놀까? 아니 뭐 할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뭐 다른 강연 때 한번 물어보면 누군가는 맨날 친구 한 명씩 돌아가면서 생색내면서 맛있는 걸 사주겠다. 뭐 이런 친구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이미 미래를 생각해서 집을 사기에 위해 적금을 붓겠다. 뭐 이런 친구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누구나 매일같이 이런 돈이 들어온다면 아침마다 제일 처음 할 일이 뭘까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를 아마 고민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는 사실 뭐 뻔한 소리일 수 있지만 이 돈이 매일과 같이 입금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너무 오글오글한 말일 수 있지만 이 86,400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루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86,400초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모든 분들도 아마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온 친구들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 시간 자체가 매우 소중한 거고요. 저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있다면 만약에 어디다가 투자할 것인가를 아마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제 뭐 제가 사실 되게 감개무량한 게 이 자리에 제가 7년 전에 있었습니다. 7년 전에 제가 창업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고민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분명히 시대는 바뀐다. 3년, 5년, 10년 후면 지금 대표인 사람은 은퇴를 할 거고 나는 새로 라이징 스타가 될 거고 지금은 뭐 교복을 입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그냥 학생 신분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5년 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자. 10년 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자. 계속 그런 마음을 많이 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매일매일 하루를 열심히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어떤 강연에 갔을 때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해줘서 오늘도 여러분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크라우드 펀딩과는 좀 상관은 없지만 이 하루하루 매일같이 86,400초라는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 부여되는데 이 시간을 아침마다 여러분 나 오늘 어떻게 하루를 쓸까라고 매일같이 고민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 오늘부터라도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이 소중한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시간을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이 86,400원이라는 내용을 이제 차치하고요. 구체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와디즈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 중에서 뭐 아니면 좀 지난 프로젝트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최근에 신해철 씨 1주기 기념으로 해서 뭐 히든싱어라든지 뭐 브루이 명곡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신해철 기념 벤치를 만드는 크라우드 펀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고려대학교 앞에 영철버거라는 폐업된 가게를 다시 되살리는 크라우드 펀딩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보면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불을 끌 수 있는 스위처라는 제품이 있고요. 미아 방지를 할 수 있는 아이를 어디 있는지 잃어버렸을 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밴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피커와 조명과 충전기가 하나로 결합된 아주 예쁜 디자인 제품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크라우드 펀딩이란 방식이 없었으면 이 세상에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시 폐업된 가게 다시 만들 수 있는 재기의 꿈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방식이 생겨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와디즈만 해도 현재 2년 반 동안 약 1,300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새롭게 선을 보이거나 제품이 출시되거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오늘 뭐 고등학생 친구들도 온 것 같고 이제 대학생분들 좀 더 연세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결국에 크라우드 펀딩이란 것은 어찌 보면 그냥 상상을 했던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방금 전에 고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이커스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메이커들이 내가 생각만 했던 것을 실제로 3D 프린터나 장비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자 이것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디서 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자 크라우드 펀딩이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크라우드 펀딩은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소액으로 진행한다. 다시 설명드리면, 온라인에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모바일이나 PC상으로 쉽게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적은 사람이 펀딩할 수도 있고요, 많은 금액을 펀딩할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온라인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왜 크라우드 펀딩이 생겨나게 됐을까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아직 창업을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오늘 뭐 주제도 창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창업을 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시작부터 요즘 뭐 수저 등급제 있잖아요. 뭐 흑수저, 금수저 막 이런 거 막 나오는데 자, 정말 금수저가 아닌 이상 누구나 창업하자마자 우리 회사 직원이 막 50명, 100명씩 시작하면서 하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작하면 누구부터 시작해요? 나부터 시작합니다. 1인 기업, 2인 기업으로 시작해서 창업을 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투자도 받고 커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예를 들어 대부분의 기업들이 50인 이하의 기업, 특히 10인 이하의 기업은 뭐 거의 99% 이상이 됩니다. 99% 이상이 아니라 50인 이하 기업이 96%가 되는 거죠. 즉 대부분 적은 기업들이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디서 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 당장 투자를 하고 창업을 하고 싶으시면 어디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뭐 아빠 엄마한테 돈을 받을까요? 아니면 친구들한테 돈을 빌릴까요? 아니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요? 다 한계가 있거든요. 정말 특출나거나 멋진 아이디어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 자금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금 조달 못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또 그 고비를 또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망하는 기업들도 많고요. 자, 이런 대부분의 96%가 넘는 작은 기업들 중에서 또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한다? 돈을 어디서 빌리냐면 간접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립니다. 다시 말씀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은행이라든지 정부자금이라든지 뭐 비은행, 그다음 투자자들 이런 곳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하게 되는데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기업들이 이런 정부들이나 아니면 은행들이나 해서 돈을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왜 못 받냐? 작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기업이란 말은 뭐냐면 돈을 잘 갚거나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이 왜 그렇게 돈을 안 빌려주는지 사실 이해도 돼요. 내가 어떻게 믿고 이런 1인 기업, 2인 기업한테 돈을 주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다수의 이런 작은 기업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자금 조달의 어려움, 과도한 은행 대출을 통해서 빚이 생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파산에 이르고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크라우드 펀딩이 바로 생겨나게 된 매우 중요한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창업 기업들, 여러분들 이제 창업을 하시게 되면 한 번쯤은 크라우드 펀딩을 만나보게 될 겁니다. 왜냐? 기존 자금 시장에서는 여러분이 투자를 받기에 제한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 크라우드가 영어 단어로 뭔지 아시죠?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로 오해하십니다. 클라우드는 뭐죠? 구름입니다. 그런데 크라우드는 군중이란 뜻이죠. 그래서 군중들이 펀딩을 해준다. 자, 군중들이 펀딩을 해준다는 건 또 다른 기회가 열린다는 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금융시장, 은행 생각하면 간단하고 벤처회사 생각하면 벤처 투자자 생각하면 간단한데 자, 이런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 크라우드 펀딩으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에게 내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제품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은행이나 일반 창업회사, 투자하는 회사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제품이 좋은 것 같긴 한데 너네가 돈을 얼마나 잘 벌지 나 모르겠어. 내 돈 몇 천만 원 도저히 투자해 줄 생각이 없다. 라고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이 제품 정말 괜찮네. 내가 이 돈을 내면 이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면 나도 펀딩 하겠어 라고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산 대표님께서 이 페이지를 딱 보여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걸 연장선상에서 한번 소개를 좀 드릴게요. 자, 크라우드 펀딩은 초기 기업이 투자금을 모시는 새로운 방법이다. 다른 말보다 이 새롭다는 말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시계가 이 페블이라는 시계입니다. 이 스마트 시계인데요. 이게 3년 전에 출시됐을 때만 해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1억이 필요했습니다. 왜 1억이 필요했냐면 양산을 좀 하고 싶어서. 시제품까지는 잘 만들었는데요. 이걸 갖다가 대량 생산을 좀 하기 위한 초기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억이 필요해서 투자자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한 벤처 투자자가 미팅을 해서 야, 너네 시계 정말 좋은 것 같아. 야, 어떻게 이런 시계 만들 생각을 했어? 우리가 당장 계좌에다가 1억 꽂아줄게. 걱정하지 마. 대신에 질문 하나만 할 테니까 답변을 좀 해줘. 그 답변을 내가 설득을 당하면 내가 투자해줄게. 그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자, 20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삼성이라는 한국에 있는 기업에 조만간 갤럭시 기어라는 노래랑 비슷하게 생긴 시계가 나온다고 하고 조만간 1, 2년 후엔 애플에서도 애플워치를 만든다고 한다. 자, 구글에서도 시계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 세 개의 글로벌 컴퍼니와 너네가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차별화 요소를 나한테 설명해봐. 자, 내가 설득당하면 이 자리에서 돈을 투자해줄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뭔 소릴까요? 네, 똑똑하신 분들은 눈치채실 텐데. 자,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뭐냐면 집에 가라는 얘기입니다. 예, 돈 줄 생각 전혀 없고 어떻게 전 세계 고객이 수억 명의 고객이 있고 수천억의 자금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글로벌 컴퍼니들의 그런 제품들을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상당수 모르실 겁니다. 이런 아무도 모르는 스마트워치 제조회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요즘 뭐 착한 남자 컴플렉스라고 하죠. 내가 나쁜 소리 하기 싫으니까 적당히 잘 돌려 말하면 알아듣겠지라고 했는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었어요. 바로 알아듣고 집에 갔습니다. 자, 집에 가서 야, 우리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떻게 하지? 이 시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지? 고민하다가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잘 몰랐던 미국의 킥스타터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다가 이 시계를 올렸습니다. 아주 멋지게 올렸습니다. 영상도 찍고 이미지도 올려서 자, 여러분 이 시계가 곧 출시됩니다. 3개월, 4개월 후에 출시될 건데 실제 판매될 가격은 20만 원에 판매될 건데요. 지금 10만 원을 예를 들어 10만 원을 펀딩해 주신 분께 이 시계를 가장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에 주식과 지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을 먼저 배송을 해준 겁니다. 자, 이것이 보면서 자, 아까 말씀드렸죠. 크라우드라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야, 나 이 시계 너무 갖고 싶은데 정말 펀딩 참여하고 싶어. 1명, 2명, 3명 펀딩에 참여하고. 자, 펀딩 참여한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펀딩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내 친구들한테 또 알린 거죠. 야, 이런 시기가 있는데 너도 한번 참여해봐. 그러면서 바이럴이 되고 확산이 되어서 1억을 목표로 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는데 얼마가 모였냐면 우리나라 돈은 약 115억 원의 자금이 조달됐습니다. 예, 오늘 115억 원 하면 보통 제가 강연할 때 되게 놀라시는데 오늘은 놀라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뭐, 요 정도 돈이야 나도 모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자, 어찌됐든 이 많은 자금이 모입니다. 그냥 팽당해서 집에 가서 그냥 시계 한번 벽에다 확 던지고 나 안 해. 취업이나 할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가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군중들에게 나의 제품과 사업이 노출이 되면서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크라우드 펀딩이 중요한 역할. 나중에 우스갯소리로 그 아까 집에 가라고 했던 벤처 캐피탈 그 담당자가 이런 거죠. 이 110억쯤 펀딩이 되니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전화가 와서 자, 너네 보니까 야, 이 정도 하는 애들인지 진작 말하지. 삼성, 애플, 구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랑 다시 만나자. 라고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 이분이 전화 중간쯤 듣다가 이 스피커폰으로 바꾼 다음에 직원들과 같이 야, 언제 끊으면 이 사람이 제일 기분 나빠할까? 막 고민하다가 적당한 타이밍에서 제일 기분 나쁠 때 전화를 사정없이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자, 일반 자금을 모으기 힘든 시장에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새로운 자금 조달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사례는요. 결국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내용이 확산이 되고 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광고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까 115억 원이라는 자금이 조달된다. 국내 시장도 이제 미국의 2012년 시장과 비슷하게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와디즈만 해도 조만간 1억짜리 프로젝트가 나올 예정이고 지금도 뭐 7, 8천만 원 정도 펀딩되는 것들이 개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온라인에서 펀딩이 그만큼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퍼져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보면 아만다 팔머라는 인디밴드 가수가 크라우드 펀딩 끝나고 나서 빌보드 차트 탑10에 올라가게 된 하나의 원동력이 됐던 것도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진행됐던 프로젝트 중에 요즘은 뭐 IoT 홈케어 서비스라고 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그냥 내가 스마트폰으로 집 불을 끌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게 이분이 시제품을 만들어 놓고 3D 프린터로 아마 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을 한 다음에 양산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걸 누가 사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상 밖에 엄마들이 그렇게 참여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 엄마들이 이렇게 펀딩을 많이 할까라고 역추적을 하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아이가 책을 읽어주다가
불을 끄고 싶은데 불 끄려고 막 부시덕거리면서 일어나면 아이가 또 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으로 불을 끌 수 있는 것이 엄마 카페에서 붐업이 됐다는 거죠. 내가 그냥 출시했다면 아마 아무도 몰랐을 이런 타겟들을 아직 출시 전에 크라우드 펀딩으로 먼저 알 수 있게 되었다. 또 한 가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제품이요. 양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제품만 있기 때문에 양산하는 과정에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펀딩하신 분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자, 이 기능 좋은데 여기다가 이런 기능도 추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댓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봤던 또 다른 누군가가 혹시 이 아이디어는 가능합니까? 라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대신에 그러면 제품이 완성되는 시간이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래 준비했던 시제품보다 수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결합이 되면서 어차피 내가 받아볼 제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타진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계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차기 버전을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 크라우드 펀딩의 세 번째 요소.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결국에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는데, 불특정 다수 중에는 여러분과 같은 일반 학생들도 있겠지만 누가 또 있을까요? 바로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일일이 만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모니터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모바일에서 체크해 볼 수 있고 이 회사 괜찮네 하다가 어느 날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펀딩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후속 투자, 그리고 내가 유통망을 확보한다든지 판로 개척을 한다든지 새로운 기회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그 충북 보은이라는 곳에 꼭 제품이 아니더라도 버려진 창고를 도서관으로 만드는 크라우드 펀딩이 한번 진행이 됐습니다. 대학생 한 분이 시작했던 프로젝트였어요. 목표 금액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자, 300만 원이 펀딩이 되면 이 버려진 창고가 멋진 도서관으로 바뀝니다 라고 크라우드 펀딩을 했고요. 자, 10,000원을 펀딩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뭘 드리겠습니다. 펀딩이 모여서 총 350만 원이 자금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350만 원이면 뭐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뭐 별거 큰 임팩트도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것이 퍼져나가다가 우연하게 L전자회사 CSR팀이 누군가 담당자 이걸 보게 된 겁니다. 페이스북에서 보고 나서 좋다 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전에 L전자회사에서 여기다 펀딩을 한 게 아니라 펀딩이 성공한 다음에 도서관을 만들잖아요. 그 도서관 안에 에어컨과 히터를 풀 세팅을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SBS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자, 우리가 이거 8시 뉴스에 방영해 줄게.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방영을 했습니다. 자, 방영이 되니까 그 노출된 걸 또 본 많은 담당자들이 또 연락을 해서 뭐 G모 칼텍스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 안에 책을 다 우리가 채워줄게. 도서관에다가 책을 채워주게 됐고요. 야, 여기서 행사를 우리가 대행해줄게. 그 다음 홍대 인디밴드 몇몇 가수들이 자, 우리가 그날 가서 오픈 공연 때 공연을 해줄게. 자, 이런 식으로 단순히 350만 원이란 자금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온라인에서 확산이 되면서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 와디즈 플랫폼을 설명을 잠깐 드리면 저희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건데 여러분께 오늘 오신 분들이 꼭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크라우드 펀딩의 기준을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펀딩을 하시면 투자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뭘 기대하고 투자를 하시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를 한 다음에 어떤 형태로 수익을 돌려받냐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돈을 내고 뭘 받냐면 수익으로 물건과 서비스를 돌려받는 것이 하나의 형태입니다. 보상품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겁니다. 뭐 페블 시계라든지 뭐 도서관한테 다 돈을 내고 이 회사의 주식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뭐 수익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이 회사의 제품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돈을 내면 뭘 받는다? 이 회사의 주식, 증권을 받는 형태가 바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물건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부분이고 저희 와디즈도 그런 플랫폼이고요. 자, 두 번째 증권, 주식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에 혹시나 여러분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검색해 보셨으면 나왔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통과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와디즈와 같은 플랫폼에서 창업을 하셨는데 법인 사업자를 세우시면 누구나 나의 주식, 증권을 온라인에서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처럼 상장하지 않은 회사라도 내가 창업한 다음에 법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온라인에서 우리 주식을 발행하면서 7억 원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게 된 겁니다. 내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발효가 되고요.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청년 창업가분들도 물론 계실 텐데 처음에 뭐 개인 사업자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누구나 당연히 법인 사업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법인 사업자가 됐을 때 초반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통해서 내가 우리의 물건을 제공해주는 방식도 가능할 수 있고 지금도 당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권을 제공해주는 형태도 가능하다. 그래서 기존 금융시장에 대한금융의 시장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많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은 중학생 친구들도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어요. 뭐 누굴 돕고 싶다 해서 좋은 의미로 해서 어떤 물건들을 줄게 이런 식으로 크라우드 펀딩이 진행이 되고 있고 좀 더 이제 뭐 실제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나의 제품을 선판매해 보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또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와디즈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한 2년 반 정도 진행하고 그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 크라우드 펀딩 쪽에서는 가장 시장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양한 제품, 서비스, 문화 콘텐츠, 뭐 공익 나눔적인 부분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최근에 뭐 조선일보에 나왔던 전체 크라우드 펀딩 결국에는 작은 돈이지만 이것들이 함께 모여서 그냥 기존에는 자금을 조달할 수 어려운 그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창업을 하시게 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고 아니면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방식은 어찌 보면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일 수 있지만 또 기존의 방식과 또 비슷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나를 투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대중들이고 그 대중들에게 내가 우리 회사가 우리 제품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가가 그만큼 중요한 요소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2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25분 시간을 좀 맞춰 드리려고 한 거고요. 좀 속도를 빨리 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준비한 컨텐츠만 3, 40분 정도 되는데 말을 조금 빨리 해서 여러분께 다 소개를 좀 드렸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문구를 하나 넣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고 그때 되면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고 저 대학교 때부터 이런 문구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건데 결국에는 내가 사랑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모릅니다. 모르는데 내가 관심을 갖게 되고 하다 보면은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제 크라우드 펀딩도 사실은 저도 2012년 창업을 2012년에 했었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닐 때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뭐야 도대체 전혀 감도 없었는데 야 크라우드 펀딩을 왜 해야 되지라고 고민해 보니까 결국에 제가 창업을 할 때도 자금에 대해서 되게 어려웠고요.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자 홍보 마케팅 자금 조달 어려운데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가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고 있는데 미국에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대두가 되었고 국내에서도 이것이 활성화될 조짐이 보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나와 같은 창업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비즈니스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고민에 맞춰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된 거고요.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사실 지금도 어렵습니다. 계속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이 붐업이 되고 시장이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국내 시장도 뭐 많이 커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야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인내의 시간들이 상당히 길었죠. 1, 2년, 2, 3년 동안 계속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이 내가 크라우드 펀딩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속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품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던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몰랐던 시장들이 계속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보이는 것은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제 창업을 하시거나 준비를 하실 때 내가 이 창업을 왜 해야 되는지부터 고민을 하시면서 창업을 해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창업을 할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여기 정말 이걸 사랑하고 있는가 그만큼 마음을 품고 있는가 기존에 보이던 것과 다르게 보이는가 이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셔도 좋고요. 이따가 뭐 토크 콘서트 중간에 진행하시면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짧은 시간이지만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